여러분 활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직 안 배웠긴 했는데 우리 서술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술어는 이제 뭐 먹다 아니면 예쁘다 이런 것처럼 동작, 서술성, 어떤 주어의 행위를 설명해주는 말이 서술어거든요. 자, 그럼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주로 용언이에요. 동사랑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서술어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서술어 중심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어랑 관련이 깊은 용언 쪽도 굉장히 발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시, 이게 바로 활용이에요, 여러분들. 활용은 뭐냐면은 어간,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이것들이 바로 활용이에요. 형태가 달라지는 거. 우리 용어는 가변어인 거 배웠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결합되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게 활용이에요. 이렇게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변하는 이 꼬리 부분이 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미자 꼬리, 우리 꼬리 조금 바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어말어미를 보면은요, 종류를 봤을 때, 어미의 종류를 봤을 때 어말어미는 또 이렇게 보면은 어말어미 중에서도 종결어미를 먼저 보면은 문장을 종결해주는 그런 어미, 문장을 끝맺어주는 그런 어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통사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통사론 때 문장의 종류를 배울 거거든요. 그때 다시 배운다라고 일단 적어놓고 넘어가면 되고요. 문장 끝에 와서 단순한 진술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같이 하자는 건지, 감탄 나타낸다든지 이런 식의 어미들이 종결어미가 되죠. 연결어미는 자, 이제 대등하게 이어주는 애랑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통사론 때 이어진 문장 할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이어진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는 어미가 대등적 연결어미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하지 않게 종속적인 의미 관계로 이어주는 애가 종속적 연결어미거든요. 이거는 그때 이어진 문장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이어지는 구성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보조적 연결어미예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본용언, 보조 용언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전성어미는요, 용언의 서술 기능을 다른 것으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전성어미는 이렇게 적을까요? 전성어미는 해당 말의 품사는 유지를 해줘요. 그런데 걔의 문장에서의 역할, 문장 성분을 바꿔줘요. 세 가지로. 명사가 오는, 문장에서 명사가 많이 오는 자리에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어미도 있고, 문장에서 관형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는 어미도 있고요. 문장에서 부사어 자리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미도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전성어미 자세하게 할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전성어미는 문장에서 역할을 바꿔준 거,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선어말어미. 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는요,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주는 선어말어미고, 얘는 나중에 통사론 때 주체 높임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시제를 나타낸 선어말어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통사론 때 시제할 때 다시 할게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나무가 있었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과거를 나타낸다, 그쵸? 지금은 나무가 없을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시제를 나타내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공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사업, 이거는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공손을 나타내는 뭐뭐 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말 어미를 보도록 할게요. 어말 어미는 맨 끝에 오는 어미예요. 예를 들어서 특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간 어미인데, 여기 보면 어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죠. 그러니까 시제와 관련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얘는 추측이죠. 추측을 나타내는 거,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종결 어미가 되죠. 종결 어미이면서 어말 어미죠. 어말 어미이고, 이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아이들 있죠.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선어말 어미예요. 그러니까 어말 어미는 맨 끝에 오는 거고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거, 어말 어미 바로 앞에 오는 이 여러 가지 아이들이 바로 선어말 어미, 그리고 여기는 어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먹어 get만 하고 다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거. 선어말 어미 없어도 돼요. 먹다도 괜찮죠, 먹다.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 없어도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있으면 둘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2개 왔는 경우도 여러 가지 더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 전성 어미는 문장에서의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가 전성 어미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품사는 유지를 해주는데 문장에서 역할만 바꿔주거든요. 문장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문장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을 바꾸어주는 어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종류는 명사형 전성어미, 문장에서 명사가 올 수 있는, 주로 명사가 오는 자리에 오도록 하는 그런 어미예요. 여러분,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문장에서 관형어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해주는 그런 어미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살던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던이 붙음으로써 이 내가 살던 이 곳을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긴 문장인데 이게 통사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안긴 문장,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형이 살다잖아요. 살다에 던이 붙지 않고 살다 그 자체로서는 곳을 수식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살다라는 단어는 쓰고 싶은데 수식 기능이 다 자체로는 수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던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뒤에 것을 꾸밀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에서 부사어가 오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미인데요. 아름답게 피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름답다 피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형이 아름답다니까 그러면 피었다를 수식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를 붙여서 뒷말을 꾸며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부사형 전성어미죠. 자, 그러면 명사와 접사와 명사형 전성어미,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요거 여러분 이번에 잘 챙겨가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개념 잘 챙겨가서 반드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문장에서의 역할을 바꿔주는 게 전성어미고 품사는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전성어미가 영어로 치면은 이제 전성어미는 영어에서 준동사랑 비슷해요.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 자리에 앞에 to를 붙임으로써 문장에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쓰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to 말고 여기에다가 ing를 붙임으로써 여기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 명사 자리에 쓰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준동사처럼, 영어의 준동사처럼 전성어미는 품사를 유지를 한 채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미예요. 그 다음에 명사와 전미사는 품사를 아예 명사로 바꿔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는 유지되잖아요. 품사는 원래 거 유지해요. 얘는 품사 자체를 아예 싹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구별법은요. 예문에 다를 붙여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는 80세까지 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괜찮잖아요. 이건 전성 어미가 붙은 거죠. 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원래 서술성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품사가 뭔가 다른 곳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살다는 선물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말이 안 되죠. 다를 붙였을 때 이거는 이거는 아예 품사가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명사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안겨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다를 넣을게요. 이게 안겨 있어서 사실은 지금 안 배운 내용이긴 한데 안긴 문장인데 이때 뒤에 보다는 괜찮죠. 보기를 잘 보다 괜찮은데 그러면은 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니까 전성어미, 원래 서술성이 살아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다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되죠. 완전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이것도 안긴 문장인데 물속에서 달리다. 일단은 여러분 안긴 문장 안 배웠으니까 꼭새로 꺾어놓고 다를 그냥 붙여놓을게요. 물속에서 달리다 말이 되죠. 원래 서술성이 살아있으니까 전성어미고. 자, 그 다음에 달리다는 최고의 종목 안 되죠. 얘는 아예 품사가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웃음을 웃음으로써 했을 때 여기다가 다 붙여보고 다를 붙여보면은 이 뒤에 거는 말이 된다. 그쵸? 서술성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다를 붙이면 웃다를 말이 안 되죠? 얘는 아예 명사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다를 붙여보면은 뒤에는 괜찮죠. 꾸다. 서술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꾸다를 말이 안 되죠? 얘는 아예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을 보도록 할게요. 활용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용언 어간에 여러 어미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활용이고요.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 붙여보는 게 활용이죠. 규칙 활용은 비교적 규칙적인 거, 규칙에 가까운 거. 활용 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없거나 형태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이게 사실은 활용 시에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없는 이게 바로 스탠다드거든요. 정석이거든요. 자, 그런데 약간은 변화하지만 그걸 불규칙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 얘네들은 무조건 규칙 활용으로 봐요. 리을 탈락, 을 탈락, 동을 탈락, 모음 추격. 의문론에서 봤던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비교적 변화는 있지만 하지만 비교적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규칙 활용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은 리을 탈락을 보면은요, 여기에 울리가 울다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니라는 어미가 들어갔는데 붙으니까 리을이 없어지죠. 불규칙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간의 형태가 약간은 변했을지라도 리을 탈락은 무조건 규칙 활용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으탈락은요, 여기에서 했을 때 으가 없어졌죠. 으가 없어지면서 여기 있던 애가 뒤에 넘어가는데 하지만 이것도 규칙 활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은 비교적 불규칙적인 형태 활용이에요. 활용 시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거나, 즉 어간의 형태가 바뀌거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거나 어간어미 둘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표를 보면은 시옷 불규칙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할 때 뒤에 모음인 어떤 것이 올 때, 모음인 어미가 올 때 앞에 있던 이 시옷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앞에 있던 디귿이 리을로 지금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다, 그쵸? 자, 그래서 어간의 형태가 바뀐 거 디귿 불규칙.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있던 비읍이 오나 우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덥다가 우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르 불규칙은 르가 리을로 바뀌거든요. 자, 흐르다가 이제 리을로 바뀐다라고 해볼게요. 리을 이렇게 흘러. 얘도 리을 일러. 그러니까 흐르다와 일러는 이렇게 보면 편하거든요. 자, 흐르에서 여기에 얘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가고 리을 하나가 더 와서 리을 하나가 더 오는 식으로 해서 리을 첨가는 없잖아요. 우리 음운론 했을 때 리을 첨가는 없는데 실존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간불규칙에서 우가 없어지는 경우, 푸어가 우가 없어지고 뒤에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간불규칙은 5가지가 있었네요. 여기 보면은 시옷이 없어지는 케이스 어간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케이스 어간에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어간의 비읍이 오로 바뀌고 어간의 르가 리을로 바뀌고 어간에 있던 우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불규칙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벗다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모음인 아이가 와도 모음인 어미가 와도 벗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발음하면은 버하고 서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시옷이 살아있는 거예요. 연음됐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규칙 활용이에요. 원래 있던 시옷이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즉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케이스, 벗어라고 하는 단어는 규칙 활용이고 묻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묻는 거 할 때 이거는 이거 물을 문자 써서 묻는 거잖아요. 내가 궁금한 거. 근데 이거는 땅에 묻는 거 할 때는 묻어서 이렇게 묻어서 발음을 하면은 앞에 있던 디귿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런 점에서 얘는 규칙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굽어를 보면은 굽어 발음을 할 때 굽어로 발음을 하는데 앞에 있던 비읍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규칙 활용이고, 칠어가 되는 거는 으탈락이에요. 으탈락은 아까 규칙 활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치르라는 단어는 규칙 활용이다. 자, 주어가 주어라고 되죠. 주어가 주어. 우리 아까 맨 앞에 보면은 규칙 활용 중에서 모음 축약이 있었잖아요. 모음이 2개가 하나로 합해지는 게 모음 축약이 있었죠. 이 모음 축약이 나이는 규칙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주어가 되는 이 모음 축약은 얘는 어간불규칙, 얘는 이제 규칙 활용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음 축약이라서. 자, 그 다음에 어미불규칙을 보면은요, 여불규칙이 있는데 보통은 아니까 아는 양성 모음이니까 아가 와야 되는데 여가 오죠. 그래서 얘가 여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자체로 와야 되는데 어미인 아가 와야 되는데 아가 오지 않고 여 형태로 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르다 다음에는 이게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어가 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르어가 아니라 이르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어가 러로 바뀌는 거. 자, 이게 바로 러블 규칙이죠. 자, 그 다음에 다오 할 때 원래는 명령형어미 아라 어라가 와야 되는데 아라 어라가 오지 않고 오가 오는 거. 이것도 이제 오불 규칙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간 쪽이 아니라 어미 쪽이 바뀌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어미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규칙이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어간어미 불규칙을 보면은 히읗 불규칙은 어간어미가 모두가 바뀌거든요. 자, 히읗이 앞에 있던 히읗이 사라지고 어간에 있던 히읗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어미 쪽에 있는 이 어미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 어미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파라타에다가 어미 아가 붙으면은 기존에 앞에 있던 어간 쪽의 히읗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미 쪽도 애 형태로 오죠. 자, 얘도 원래 있던 히읗이 없어지고 아가 애 형태로 오게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얘 형태로 갈게요. 얘 형태.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지고 얘 형태로 오죠. 얘. 자, 그 다음에 이게 불규칙의 학생들이 헷갈려하고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하는데 명칭 정하는 방법이요. 어간 불규칙은 바뀌기 전의 것으로 명칭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옷 불규칙을 잠깐 보면 집어가 지어가 되는데 이거 보고 지금 어불규칙이 아니라 시옷불규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어간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 해놓고 이거 지어로 발음이 되는데 자, 이거는 시옷불규칙이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옷불규칙이라고 하면 원래 여기에 발음도 이렇게 하고 적기도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시옷불규칙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 원래 어간에 시옷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주죠. 그리고 얘 보고도 물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거 디귿불규칙이야 라고 하면은 원래 이거는 리을이 아니라 디귿이구나를 알잖아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어간불규칙은 원래 어간이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바뀌기 전의 것으로 명칭을 정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미불규칙은 바뀐 후의 것으로 명칭을 정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양성모음 뒤에 양성 계열의 어미, 음성모음 뒤에는 음성모음인 어간, 뒤에는 음성모음 계열의 어미가 와야 되는 거 한국인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국인이 다 아는 정보를 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뀐 후의 것으로 명칭을 정한다는 것이죠. 아불규칙이 아니라 여불규칙으로, 어불규칙이 아니라 러불규칙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지 그 원리를 알면은 암기 부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바뀌기 전의 것으로 명칭을 정해야 바뀌기 활용 전 어떤 어간이었는지, 원래 어떤 어간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고, 바뀐 후의 것으로 명칭을, 어미불규칙은 명칭을 정해야 어떤 어미가 붙는지는 한국인이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아는 정보를 주지 않고 바뀐 후의 것으로 명칭을 정한다는 거. 본용어과 보조용어. 자, 본용어는 문장에서 주된 기능을 하고 얘는 보조적 기능을 해요. 먹어버렸다를 보면은요, 얘가 주된 기능을 하고 얘가 보조적인 기능을 하죠. 자, 놀고 싶다도 노는 게 주된 거고 싶다는 호프의 개념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바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싶다라는 부분이 얘는 보조적인 거죠. 얘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먹어버린 그 결과,
지금 그게 그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종류를 이제 보조용언 쪽에 보면은요, 보조동사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동사예요. 책을 읽다가 read가 원래 본용언, 중심 의미죠. 자, 보다는 여러분 try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보다 중에서 read의 의미가 더 중심적이죠. 그래서 얘가 본용언, 얘가 보조용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 형용사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형용사예요. 자, 그래서 보고 싶다라고, 나는 너를 보고 싶다. 그럼 보다라고 하는 것, see가 더 중요하고, 싶다라고 하는 hope의 개념은 보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양상을 보면은요, 본용언과 본용언.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집어 먹었다. 그러면은 그는 굶주림에 빵에 버려진 빵을 집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먹었다라는 거, 둘 다 의미가 살아있죠. 집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된 기능을 하는 동사가 두 개인 거예요. 집는 거랑 먹는 거. 자, 그러면은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하는 거. 그는 집었다. 괜찮죠? 그는 먹었다. 괜찮죠? 주어와 호응하는 거. 주어가 둘 다 이 행위 둘 다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그는 허겁지겁 집어서 허겁지겁 먹었다. 다른 성분이 올 수 있고, 띄었을 수 있다. 집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띄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본용어는요, 지금 이렇게 본용어 이 각각이 원래 중심 의미를 가지고 주된 중심 그런 주된 의미를 가진 아이가 두 개가 다 각각 따로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에 띄어쓰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본용어와 보조용어는 아까 보조적 연결음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언급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용어이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먹는 eat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얘가 보조적인 거고, 얘가 보조용어이고, 얘가 보조적인 연결어미가 되는 거죠. 본용어가 보조용어를 이어주는 아이죠. 자, 그 다음 합성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그 합성동사 보기 전에 이거 잠깐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본용어는 단독으로 서술어 가능해요. 얘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 나는 잠자는 것을 잊어먹었다 중에 잊었다라고 하면은 문장 성립이 되죠. 본용어만으로는 문장에서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나는 잠자는 것을 먹었다. 이때 먹는 거는 eat의 의미가 아니었죠. 원래 문장에서. 자, 그래서 이걸로는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가 단독으로 될 수 있니 없니로 여러분이 해당 그 용어니 본용어인지 보조용어인지를 구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특징 부분에 보니까 앞의 용어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앞의 용어이라고 하는 것은 본용어이죠. 본용어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되고 뒤의 용어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조적인 보조용어이죠. 보조용어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성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합성동사는 이제
새로운 단어가 되는 거고 반드시 붙여 쓰는데 겁을 집어먹었다. 이거는 겁을 집어먹었다 라는 말은요. 겁을 짚는 의미 있어요? 겁을 먹는 의미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겁을 먹었다. 그러니까 겁이라는 거 감정을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짚는 의미도 없고 먹는 의미도 없고 그냥 집어먹었다는 하나의 단어로 국어사전에 새로이 등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중간에 띄어 쓸 수가 없고 얘는 딱 붙여 적어야 돼요. 하나의 단어는. 우리 아직 단어에 대해서 안 배우긴 했는데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뒤로만 띄었을 수 있고 이 내부에는 띄었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단어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합성동사는 이렇게 이거는 새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국어에는 집었다라는 단어가 검색되겠죠? 그 초록창에 찾으면 사전 찾으면 네이버에 그 다음에 먹었다라는 단어 검색하면 검색되죠. 그리고 집어먹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 다 끝났네요. 여러분, 우리 용어는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용어 잘 마무리했고 여러분들 빈칸 테스트도 잘 해보세요. 고생했어요.